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정정보의 처짐 6번째 중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법이란 Method of Superposition이라고도 하고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중첩의 원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개념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만일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선형성의 원리에 있어서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그 변수에 대한 것이 x1 플러스 x2를 더해서 함수 f에 넣은 것이 각각을 그 함수에다가 넣은 것을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되게 되면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중첩의 원리를 만족하는 것은 결국은 선형 탄성 영역에서 성립하는 후크의 법칙을 만족하는 재료여야만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미소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뭐 웹팔보라고 만일에 가정을 하고, 이러한 라인이 어떤 미소 변형을 해서 이 처짐량은 실제로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휘어짐에 의해서 어떤 이러한 직선 수직 구간에 수직 구간이 아니고 수평 구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렇게 휘어지면 당연히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평 거리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주 미소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차이는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라지 디플렉션과 같은 대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을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기본 성립 과정이 후크의 법칙과 미소 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두 개를 만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슈퍼포지션 메소드, 즉 중첩법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테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우리가 저번 영상까지는 뭐 불연속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적분법을 통해서 계속 어떤 탄성 곡선의 방정식을 알아내야 각각의 어떤 위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처짐량이라든지 혹은 처짐각 등을 계산을 할 수 있었지만, 중첩법을 활용하면 테이블 데이터에 이러한 처짐 곡선의 방정식과 뭐 이러한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계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정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정보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집중하중 P와 분포하중 Q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러한, 즉 여러 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불연속 함수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뭐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어떤 정형화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중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결국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찾아서 특히 우리가 어떤 특정점, 즉 A점, C점, B점과 같은 특정점에 대한
그 변형에 의한 이제 처짐값과 처짐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중첩법으로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상당히 빠르게 계산이 되게 되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점, 즉 이제 이 빔의 이 중심점인 C점에서의 그 처짐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먼저 집중하점 P는 없고 이제 Q만 작용할 때의 그 시점에서의 이제 처짐량 델타 C에서 결국 이제 그냥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P만 작용할 때에 그 델타 C를 이 두 개의 값을 결국 더해준 것이 결국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P와 Q가 동시에 작용할 때에 시점에서의 이제 그 처짐량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처짐각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Q만 작용할 때의 그 시타 A와 그리고 P만 작용할 때의 시타 A를 결국 더한 것이 이제 이러한 하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의 그 시타 A 혹은 시타 B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슈퍼포지션 메소드 혹은 메소드 오브 그 슈퍼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이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테이블 데이터에 없는 우리가 또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영상에 재료역학 그 영상들을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료역학 교재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에 부록에 보시면 어펜딕스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그 케이스별로 이제 뭐 기울기라든지 디플렉션 값들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 또한 일렉스틱 커브에 대한 방정식들도 이제 모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값을 이제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또한 뭐 책마다 이제 정리되어진 케이스의 양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 값이 대부분은 그냥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부호 규약 그대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당연히 아래쪽으로 쳐졌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또한 이제 이 디플렉 슬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울기가 가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가면 플러스 기울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책에서는 뭐 A, B로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시작점을 이제 A라고 하면 이제 시타 A는 당연히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데, 그런데 이제 또 책마다 이제 또 다른 책의 그 테이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에 책에서는 일단 이 책은 친절하게도 각각의 어떤 그 부호에 대한 파지티브 방향을 이제 명시를 해 두었고, 원래는 이제 대부분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시타 B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델타 B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앞서 우리가 봤던 테이블 데이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8EI분의 QL 4승이었다라고 하면, 이 책의 경우는 일단 설명 자체가 이제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라고 이제 부호에 대한 것을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즉 이제 절대값을 결국은 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원래는 마이너스 VL이지만 이제 값은 이제 플러스로, 즉 이제 원래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 마이너스 VL을 보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뒷부분에 아랫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했다라는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즉 이제 부호만 앞서 책과 다를 뿐 이러한 값들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지금 이 책이 조금 앞서 그 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이러한 데이터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또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은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데이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 응용이 가능할 것이고, 또한 뭐 없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라든지 혹은 또 제가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또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첩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테이블에 없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중첩법으로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책을 뒤져봐도 이제 없는 경우이고, 물론 굳이 나는 중첩법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이번 영상의 주제가 이제 중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중첩법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고, 일단 이제 이러한 분포 하중이, 즉 이제 테이블에 없는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집중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테이블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든지, 혹은 어차피 집중 하중만 작용할 때는 뭐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어떤 선형의 이제 불균인 분포 하중이 딱 어떤 위치까지만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이제 다행히도 또 이제 딱 중심점의 시점까지 작용을 하는 경우이고, 이때 이제 만일에 우리가 시점에 대한 디플렉션을 이제 만일에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중첩법으로 구하라고 하면 많이 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떤 x만큼 갔을 때 간 위치에서 다시 어떤 dx만큼 이제 이동을 했을 때의 집중 하중을 우리가 qdx라고 하면, 이제 qdx는 집중 하중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AB 빔에서 이제 분포 하중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에서 삭제를 하고, 이제 qdx에 의한 이제 집중 하중만 하나가 이제 이 빔에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QDX가 딱 중심점에 작용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A와 B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뭐 시타 A와 시타 B는 이제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A와 B에 있어서 만일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중심점 위치, 즉 이제 C점에서의 처짐량 델타 C는 다음에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만일에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공식인데, 직관적으로 봐도 일단 C보다 왼쪽 방향으로 이제 하중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번째 경우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결국 우리는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이 공식을 취하면 48 EI분의 PA 곱하기 3L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P 대신에 QDX를 삽입을 하고, XA 대신에는 우리가 X를 대입을 하면 결국 식은 다음과 같이
QDX 곱하기 X 나누기 48EI 곱하기 3L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에서 이제 A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이제 4X 제곱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분포하중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이제 2분의 그 L분의 Q0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Q0 이제 X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Q는 이제 기울기가 이 부분이고 이제 X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L분의 2Q0 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앞서 이 Q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하면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24LEI분의 Q0 X제곱 곱하기 그 3L제곱 마이너스 4X제곱 DX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값은 결국 우리가 어떤 X만큼 갔을 때에 그 이제 DX만큼 더 이동한 그 집중 하중 QDX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이제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점에 대한 델타 C라고 하는 것은 결국 0부터 2분의 L까지의 이제 집중 하중이 아니고 이제 이 불균일 분포 하중을 이제 적분한 그 값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일 것이고, 따라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점에 대한 처짐량 델타 C는 앞서 우리가 구한 이 값이 어떤 우리가 d 델타 C라고 만일에 생각을 하면, 결국 d 델타 C를 적분하면 0부터 2분의 L까지 적분한 것은 결국 이제 델타 C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뒤에 부분은 동일하게 0부터 2분의 L까지 이제 이 식을 이제 적분을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정적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X에 대한 다항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분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뭐 나머지 이제 상수는 이제 적분 기호 밖으로 빼서 이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적분을 해서 이제 어차피 이제 시작점은 0이기 때문에 이제 2분의 L만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서 이제 2분의 L만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시점에서의 처짐량 델타 C는 242i분의 Q0 L 4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이제 테이블 데이터로 뭐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제 계산을 해서 만들어 두셔도 되겠고, 또한 이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서 이 값이 나오는지를 이제 검증을 해 보시면 되겠고, 물론 검증하면 당연히 이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처진각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P 대신에 QDX를 대입을 하고 A 대신에는 우리가 X를 대입을 했다라고 하면, B는 우리가 이 X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길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길이가 L이었으므로 L-X를 대입을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대입을 해 보시면, 일단 시타 A는 그 이제 이 공식을 취하면 이제 B가 두 개고 A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값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0부터 2분의 L까지를 적분을 하면, 즉 이제 이 적분 구간은 실제 이제 이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구간을 대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시타 A는 그 200이 아니고 2880EI분의 41Q0L 세제곱이 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시타 B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그 복잡한 계산 없이 여러분들이 손쉽게 시타 B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첩법에 대한 예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